자, 속보 들어온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최강욱 의원 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방금 나는 네, 방금 좀 못 봤는데.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어서. 판결이 있는 날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론을 오늘 못 네, 방금 나왔습니다. 네. 자,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진짜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일인데요, 그죠? 자,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전투력이 있고 그동안 제일 선봉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던 그런 인물로 많은 응원을 받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뭐 최강욱 의원의 또 입장 좀 들어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결과에 대해 뭐 안타깝다, 매우 안타깝고 아쉽을 답답하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 네. 자, 속보가 나서 제가 잠깐 전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참 글쎄요, 법이라는 게 참 다루면서도 또 지켜보면서도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쪽 편에는 이렇게 검찰이 엄격하고 그리고 참 엄한 모습을 보이느냐. 또 이쪽 편에는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검찰 권력이라는 게 너무나 국민을 볼 때는 너무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 상식적이지 않게 보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번 정부 들어서서 네. 특히 좀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조직이 이제 검찰이었는데 네. 뭐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진짜 검찰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위세가 등등하면서 네. 전혀 눈치 보지도 않고 전혀 견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감사원도 저 사실 뭐 그런 것 같고요. 감사원 예. 이게 통계 조작했다. 뭐 수사 의뢰해서 22명 네. 수사를 했다는데 네. 이것도 통계라는 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관련한 공무원들 관계자들 얘기는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된 통계의 경우에는 KB에서 내놓는 네. 그게 일단 더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것과 부동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은 손을 댔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들 중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있죠.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어떤 표본을 선택하느냐, 네. 또 어떤 분석 틀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KB 같은 경우에는 호가나 이런 것들도 반영하는 거고. 네. 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원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작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재판 들어갈 거니까. 근데 음. 이런 식으로 중간 감사 결과였죠. 중간 감사 결과 발표해서 수사 요청했다가 권익위 같은 경우도 지금 막판엔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정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하면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렇죠. 이것도 뭐 기간도 연장해서 또 이제 사람 세 차례 바꿔가면서 연장하죠. 예. 했다는 거니까 감사원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고. 자, 뭐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이재명 대표 이제 단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네. 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네. 뭐 이제는 정말 실천할 때다, 행동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으로 정말 보여줄지 실천할지는 저희가 또 하나하나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하다 보면 지난 대선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도 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집권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도 이 책 나온 거를 이번에 보면서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이걸 을지로위원회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내셨더라고요. 네네네.
이 어떤 보고서,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네. 그러니까 그린 페이퍼라고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린 음. 페이퍼는 뭐냐면 그린 녹서라고도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백서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실행해보고 토론해보고 한 결과를 정리해서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서는. 그렇죠. 근데 녹서는 그런 어떤 토론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시도들을 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 제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관련된 백서가 나오기 전에 네. 녹서를 먼저 내서 아. 전국적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아. 산업 재편과 에너지 재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과제가 있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토론을 막 시켜요. 녹서를 배포해서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네. 이런 평가도 있고 저런 평가도 있다. 토론해라 해가지고 막 영상도 만들어서 상영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쭉 거쳐서 나온 얘기들을 모아서 백서를 만들거든요. 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백서격의 결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평가도 있고 저런 평가도 가능하다. 우리 토론해 보자. 네. 그래야 3년 후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특히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토론용 문제제기 책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백서가 나오기 전에 토론하기 위한. 지금부터 토론해서 정리해 나가야지. 또 우리 막 하다가 네. 이제 좀 그런 건 좀 그만하자 이런 차원에서 책을 한번 야심차게 내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 그래서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근데 토론해볼 만한 주장이다라고 예. 하면 넣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플랫폼과 혁신부터 해서 뭐 주거 문제, 뭐 노동 부동산 정책, 플랫폼 정책, 네. 그다음에 뭐 산업 전환에 관련된 부분, 사회 복지에 관련된 부분 예. 이런 것들을 하위 카테고리로 다 다뤘고요. 네. 총론격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장해 왔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노정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적인 시사점을 좀 던졌고요. 아하. 또 당에 대해서 역대 을지로위원장들이 모여 앉아서 네. 왜 우리 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가 잘 안 드러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네. 것들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반성문일 수도 있고 논쟁을 막 제기하는 논쟁을 제기하는 부분도 것도 있고. 예.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언급된 그런 주제들, 특히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 민생에 대해서 천착해 왔으니까 워낙에 특히 사회경제적 이슈들, 민생 이슈들을 많이 중심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모아서 논의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나중에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전략의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네. 전략의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 네. 그린 페이퍼 녹서입니다. 녹서. 그래요. 예. 자,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아픈 대목도 있고요. 제가 좀 훑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반성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과연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에 대해서 정립을 좀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사라졌어요. 처음에 있다가 네. 사라졌다.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담겨 있어요. 그래요. 네. 자, 한번 이 고민해보고 어떤 정책적으로 생각해볼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있어서 또 노동 문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면까지 함께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책인데 생각보다 두툼합니다. 네. 두툼해요. 네, 두툼합니다. 그냥 당에서 내는 일반적인 보고서 그러니까요. 형식으로 저희가 일부러 안 냈고 네. 책처럼 냈어요. 책처럼 냈고 음,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다 토론 끝내가지고 어떤 그 정수를 담았다 이러기보다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고민해보자.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음, 이런 측면이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이 보니까 진짜 판매하는 책이더라고요. 판매하는 서점에서. 책이에요. 그렇죠.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격이 적혀 있어서 가격도 2만 원이야. 아유, 예. 그래요. 좀 비싸다 느껴지기도. 좀 비싸지 않아요? 당에서 낸 것처럼. 그러니까요. 당에서 냈는데, 그러니까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매해서 다 이제 읽어볼 수 있게 네. 서점에 다 있으니까 민주당원들만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네라고 하면서 뭐 중도층이나 보수층이나 누구나 네. 이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관심 많이 가져달라 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죠. 네, 가져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자 저희가 뭐 1시간 정도 당의 얘기 또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얘기까지 쭉 이어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것은 민주당의 앞으로 실천 행동,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 또 이걸 또 병원에서 이어가실 텐데 그럴 때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의원님 마무리 좀 하면서 네. 못다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듣고 저희가 마무리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장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의총을 통한 비상 결의가 나왔고 그 비상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오늘 해임 결의안 제출한 것처럼 이번 주에 이거 저거 좀 많이 할 겁니다. 일단 네. 그거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논쟁거리를 던진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던진 이 논쟁거리 한번 받아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당을 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신 말씀은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됐기 때문에 아까 투쟁 어떻게 하신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시청자분들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네.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